배신많은 도마. 네, 오늘은 이제 S&P 500을 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S&P 500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S&P 500이라는 거는 미국의 1위부터 500개까지의 기업을 모아놓은 인덱스 펀드인데 연 복리 수익률이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연에 9에서 1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인덱스 펀드입니다. 물론 이제 하락장도 이렇게 있긴 했지만 이 하락장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1위부터 500개 기업을 이렇게 모아놨다 보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만 골라내서 만든 펀드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높은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30-40년 동안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S&P 500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 S&P 500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도 있고 연금도 있고 ISA 계좌도 있고 퇴직연금 계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목적은 이 S&P 500을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외 직투인데요. 해외 직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SPY라든지 아니면 VOO 또는 IVV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직접 사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 현금화가 되게 간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해외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면 되고요. 한 2-3일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양도세 외에 다른 세금이 없습니다. 건보료라던가 아니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지도 않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게 장점인데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세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일단 연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한 금액인 22%가 세금이에요. 직접 이제 사례를 보면 만약에 수익이 1,0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현금화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 중에서 22%가 세금인 거죠. 그러면 온전히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835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국내 상품을 사면은 이제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 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은 별로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IS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S&P 500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건 타이거 미국 S&P 500인데 이거 말고도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은 일단 세율이 낮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2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한 후에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고요. 서민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 공제를 이렇게 해줍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3년 동안 인출이 안 됩니다. 근데 인출을 굳이 하겠다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9.9%가 아니라 15.4%의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납입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에 2천 그리고 5년간 1억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존재하죠. 그러니까 앞에 해외 직투보다는 약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수익이 1,000만 원이 이렇게 났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800만 원, 서민형이면 400을 뺀 600이 되겠죠. 어쨌든 이 8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하면 79만 원이 세금이고요. 근데 이것도 중도 해지하면 15.4% 이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총 수익이 920만 원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년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외 직투랑 비교해 보면은 해외 직투는 835만 원이었는데 수익이 ISA 계좌는 920만 원, 한 90만 원 정도 더 이득을 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물론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해외 직투랑 비슷하게 SP와 ETF를 상품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 전체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필요하다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연금 생각하면은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단점은 어쨌든 사업비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뒷단에서 연금을 받을 때 수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앞단에서
연금을 납입할 때는 별다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연금저축이랑 가장 큰 차이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연금 상품 안에서 SPY ETF에 넣으면은 수익이 3억 원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했을 때는 수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간에 해지해갖고 비과세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이제 4,6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손해에 지는 돈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는 거고요. 장점은 연금을 납입할 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기간이 뒤로 이렇게 늦춰집니다. 그런 과세 이연 효과가 있고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도 노후에 받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됩니다. 만약에 중도 해지한다 이러면은 16.5% 과세를 때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앞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좌를 깨게 되면 16.5%를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앞단에서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S&P 500으로 수익이 3억 원 정도 났다고 했을 때 55세 이후에 수령할 때 이렇게 저율과세가 됩니다. 이건 이제 연령에 따라서 뭐 5.5%, 4.4, 3.3 이렇게 다르고요. 연금에 수령할 때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6.5%를 부과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세죠.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손에 쥐는 돈이 2억 5천 정도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변액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S&P 500을 그 안에서 투자하려면 진짜 장기로 하려는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최고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추가해서 퇴직연금 안에서 S&P 500을 담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55세 이후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900만 원 한도까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안전자산 30%가 필수입니다. 근데 S&P 500은 위험자산이라 총 계좌의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S&P 500을 좀 더 투자하고 싶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어놨는데 제가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연금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시금 수령할 경우에는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S&P 500을 투자할 건데 언제 쓸 돈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단기 투자할 거다. 그리고 나는 간편한 게 좋다. 그럼 이제 뭐 해외 직투로 S&P 500을 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3년 혹은 뭐 5년 이렇게 투자를 할 거다. 그럼 이제 ISE 계좌 내에서 S&P 500을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난 장기로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앞단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뒷단에서 나는 전체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럼 변액연금이 좋고요. 나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 뒤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지금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나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S&P 500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서는 S&P 500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해외 직접 투자 계좌에서는 S&P 500에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상장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S&P 500이랑 나스닥만 넣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하는 계좌다 보니까 또 그때 시장이 안 좋으면 확 수익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권형 ETF를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안에서 투자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두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액연금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제 SPY, 그다음에 QQQ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은 비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변액연금 안에서 SPY랑 QQQ를 꾸준히 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액연금의 단점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에 뭐 한 60만 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60만 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납입하고 4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서도 S&P 500이나 뭐 나스닥을 담지만 이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삽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고 있고, 이 변액이랑 연금저축이랑 가장 큰 차이가, 변액은 그냥 알아서 빠져나가는 돈이고 연금저축은 내가 좀 주도적으로 사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강제성은 변액연금 쪽이 좀 더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할 때 살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둘 다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평신도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